하루 만보씩 걷는데 왜 다리는 더 무거워질까요? 운동한다고 했는데 왜 무릎이 욱신거릴까요? 잠이 더 잘 와야 한다는데 밤마다 쥐가 나서 깨는 건 왜일까요? 혹시 건강해지려고 했던 걷기가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걷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리에는 파스를 붙이고도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 하루 만보는 걸어야지 그래야 늙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땀을 닦는 그 모습은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루 만보씩 걸어야만 건강해지는 걸까? 그 많은 걸음이 지금 내 무릎과 허리에 정말 좋은 걸까? 저는 73세입니다.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로 한동안 제대로 걷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내 몸의 소리를 더 자주 들으려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했던 걷기가 오히려 내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많이 걷는 것은 곧 건강이라는 공식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매체에서도 그렇게 말해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식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65세 이후 몸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관절은 닳고 회복력은 떨어지며 무리한 운동에 대한 반응도 빨라집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23년 노인 건강 실태 조사에서 하루 만보 이상 걷는 60대 이상 노인의 약 25%가 무릎 관절 통증, 피로 누적, 수면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걷기를 열심히 했다는 분들 중 다수는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많이 해야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내 무릎이 아파도 걷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정말 걷기를 원하고 있나요? 그 아픈 무릎, 저린 허리, 쑤시는 발목이 더 걸어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 나 좀 쉬게 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운동의 방식도 생각도 기준도. 우리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잘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절을 아끼면서도 심장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에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건강에는 확실한 효과를 주는 3가지 운동 방식.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헬스장도 전문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운동들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지금도 저를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피로감,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 통증, 자꾸만 줄어드는 기력과 근육.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걸어. 병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대.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에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매일 15,000보씩 걷고 저녁에도 또 나가 걸으셨죠. 그런데 결국 무릎 연골이 닳아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바로 젊었을 때의 몸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 만보를 걷고도 피곤하지 않았고 무릎이 아파도 하루 쉬면 금세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줄고 관절 연골은 얇아지며 윤활액도 감소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충격이 더해지면 관절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특히 무릎과 발목은 노년기 대표적인 피로 누적 부위입니다. 걷는 동안 무릎에는 체중의 3배가 넘는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60kg의 체중이라면 한 걸음마다 약 180kg의 충격이 무릎을 때리는 셈입니다. 이런 걸음이 하루 10,000번 반복된다면요? 몸에 좋다는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나친 걷기는 우리 몸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즉, 걸을수록 활성산소가 늘어나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강도가 높거나 회복이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밝혔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빠르게 걷는 노인의 경우 체내 염증 수치와 활성산소 수치가 상승하며 피부 건조, 수면 질 저하, 피로 누적 등의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요.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생깁니다. 그래도 걷는 게 낫지 않나요? 안 걷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물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보단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움직이는 건 가만히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걷기가 어느새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한 사례로 70대 김남용 씨는 수년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보행 시 균형이 무너지고 왼쪽 발목에 반복적인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진료 결과 아킬레스건 부위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원인은 장기간 무리한 걷기 운동으로 인한 누적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는 충분한 회복 없이 지속된 유산소 운동이 하체 힘줄과 관절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후 김남용 씨는 운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루 20분간 스트레칭과 의자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낮춘 이후 무릎 통증이 감소하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루 10,000보라는 기준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은 내가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잘 회복하고 있느냐, 얼마나 편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발목이 붓는다면 그건 운동 부족이 아니라 운동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걷기를 줄이거나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자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걷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걷기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 없고 효과적인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면서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까? 걷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한운동 스트레칭 요가입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했던 몸에 여유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굳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고 근육이 제자리를 잃고 관절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으면 누구든 몸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유연성은 연령보다 습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2가지 운동, 스트레칭과 요가는 나이가 들어도 몸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뻣뻣하다고, 걷는 게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칭과 요가는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무리가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굳은 몸을 부드럽게 펴는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 이불 위에서 팔다리를 쭉 뻗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기만 해도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자세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게 스트레칭의 시작입니다. 요가는 여기에 호흡을 더한 운동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몸속 깊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요가의 좋은 점은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조율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움직임은 작지만 그 안에서 회복은 깊게 일어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3회 스트레칭과 요가를 한 결과 불과 4주 만에 어깨 통증이 줄고 수면 질이 좋아졌으며 낙상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이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약하신 분, 허리나 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나 담요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하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실, 방 안,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일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골절, 입원, 회복,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균형을 잡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의 중심 근육이 튼튼해지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거나 팔을 옆으로 벌려 중심을 잡는 간단한 동작들이 실제로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가는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불면증, 가슴 답답함, 긴장성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요가는 약보다 먼저 권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종아리가 무겁고 허벅지가 자주 저리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 침대 위에서 다리를 쭉 뻗고 손끝으로 발끝을 향해 당겨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히 풀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느냐, 내 몸을 살펴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내 몸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몸의 뻣뻣함과 불편함, 이 두 가지 운동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연성이 회복되면 이제는 그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다음은 근육을 채우는 가벼운 근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이 유연해졌더라도 그걸 지탱해 줄 근육이 없다면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본적인 활동의 중심입니다. 이 근육이 무너지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며 면역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결국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회복은 더딥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기운이 좀 없네, 계단이 괜히 버겁네 싶은 느낌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근육이 계속 줄어들면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근력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헬스장에 갈 수도 없고 무거운 기구는 무섭고 나이 들면 운동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걱정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무겁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동작들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벽에 손을 짚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 물병을 들어 팔을 올리는 동작, 그리고 탄력 밴드를 이용해 팔이나 다리를 살짝 당기는 동작. 이런 간단한 움직임들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이 작은 운동들이야말로 넘어지지 않는 몸, 무너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최순미 씨는 평소 허리와 무릎이 약해 걷는 것도 불편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권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주저하셨죠. 그러다 복지관에서 탄력 밴드를 활용한 수업을 접하고 일주일에 2번 집에서 간단한 팔다리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덜 차고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 몸을 믿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기반입니다. 근력 운동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골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살도 잘 빠지고 몸속 순환도 훨씬 활발해집니다. 무엇보다 근육이 생기면 내 몸의 중심이 안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2, 3회 내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5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탄력 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밴드는 가볍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며 적당한 저항을 주기 때문에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면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부터, 다리가 약하면 발에 밴드를 걸고 양옆으로 벌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이 약하신 분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만큼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하루 10분 내 몸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은 오늘의 피로를 줄이고 내일의 회복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깨우는 아침의 인사이고 요가는 내 몸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숨고르기라면 근력 운동은 그 모든 걸 지켜줄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 노년기의 건강은 비로소 단단하게 완성됩니다. 걷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체력, 지치고 무거웠던 몸, 그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운동이 어떤 변화와 균형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지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 가지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하루 10분 도구 없이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의 방법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한 가지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오히려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누적되고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몸은 천천히 지쳐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아프면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피로, 뻣뻣함, 가슴 답답함,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걸 바꿔야 한다는 조용한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팔과 다리를 한번 쭉 뻗어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하나로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숨을 고르며 자세를 유지하는 몇 분간의 요가 동작은 하루 종일 지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칭이 굳은 몸을 풀어주고 요가가 균형을 되찾아주며 근력 운동이 몸을 단단히 지탱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갖게 되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나이여도 걷는 모습, 몸의 자세, 표정, 기운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음식도 병원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 생각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한 분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다 계획을 세우는데 늙으면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딱 5분만 몸을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됐고 지금은 삶의 중심이 됐어요. 운동은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실천이 몸과 마음,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은 노년의 몸에 맞게 설계된 가장 실천 가능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먼 길을 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오늘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내 몸을 믿고 하루하루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이 나를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걱정되는 누군가에게도 함께 전해주세요. 무리하게 걷고 있는 분, 자꾸 넘어지는 분,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하는 분들께 이 작은 실천의 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하루 10분의 습관. 이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몸을 바꾸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